남주혁이라는 배우 얼굴형 보니까 귀밑각이 거의 없던데 꽃미남처럼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혹시 태어날 때부터 남주혁 배우처럼 귀밑각이 거의 없거나 하는 사람이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많아요. 많아요. 차승원 씨도 귀밑각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귀밑각 거의 없죠. 얼굴 가리고 보면 너무 뾰족하지 않아? 빗살무늬 톡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만 보면 이거 빗살무늬 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어디 이 얼굴을 보고 빗살무늬 톡이라는 말을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잘생겼죠. 무턱이기도 하고 매부리코기도 하고 사각턱이 없는 개턱이기도 하고 뾰족하기도 하고 뭐 하나 뜯어보면은 뭐 하나 그렇게 크게 뭐 좋을 건 없죠. 근데 결정적인 게 있어요. 얼굴이 폭이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만화 캐릭터 같은 미남형의 얼굴이 있죠. 테리우스 같은 느낌.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사각턱이 있다고 못생기고 무조건 개턱이라고 나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완전 케바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설명 잘 봤습니다. 늘 잘 보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침샘 발달되어져 있거나 흔히 말하는 뼈의 크기는 작은데 교근 근육이 커서 넙대대 보이면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뼈를 자른다고 해서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요. 맞아요. 요런 분들은 뼈를 자르는 거는 진짜 도움이 안 돼요. 일단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하자고요. 뭐 살도 빼보고 그 다음에 뭐 보톡스 맞는 거 해보고 그러니까 가역적인 거, 비가역적인 건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침샘에 보톡스를 맞는다던가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죠. 근데 입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입 돌아가면은 어쨌든 뭐 5, 6개월 지나면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침샘 관련해서 최근 제가 고민 중인 게 있는데 이게 현실에서 가능할 수술이면 언젠가 한번 환자분 동의를 얻고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김성빈 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방법입니다. 이게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김성빈 님이 언급하셔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대학에 있을 때 어떤 조폭이 여기가 이렇게 찢어서 왔어요. 응급실에. 그래가지고 제가 당직이던 날이었는데 밤에 이게 찢어졌다고 와가지고 술빵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봤더니 얼굴 신경 잘리고 여기 침샘이 잘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경도 현미경 보면서 있고 침샘도 현미경 보면서 있고 겉에도 꼬매고 그랬던 환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침샘은 관을 넣어놔요. 입 안으로 해서 실라스틱 튜브 같은 거를 침샘 관이 막히지 않게 넣어놔요. 근데 이제 이게 또 빠질 수 있잖아요. 말하고 움직이면서. 그래서 이 침샘 관 안에 스텐슨 덕터라는 데 안으로다가 그 실리콘 관을 넣어놓고 그걸 볼 쪽에다 꿰매놓거든요. 그래서 외래에서 보는데 이 양반이 맨날 빠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 먹으니까. 그러다가 막 먹다 보니까 이게 계속 빠져서 오는 거예요. 거의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막 빠져서 왔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침샘이 막혔거든요. 전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침샘이 막혔어요, 결국은. 그래가지고 이걸 째고 들어가서 침샘을 다시 연결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이비인후과 선생님한테 물어봤죠. 컨설트를 냈죠. 침샘이 막혔다. 어떡할까? 그랬더니 그때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둬 그러시더라고요.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그래도 돼요? 그랬더니 침이 이 침샘에서 이 관으로 계속 나오려다가 못 나오면요 이 침샘이 부어요 처음엔. 그러다가 침이 많아지면은 침샘으로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야야 그만 만들어 너 침 많아 지금 야야 지금 만든 것도 안 나가 너 침샘 너 일 그만해 라고 하면서 침샘이 줄어든대요. 실제로 저는 경험을 했어요. 이거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걸 수술한다고 막 신경을 자르고 어쩌고 그러지 않고 입안으로 간단하게 한 5분 10분이면 되거든요. 할 수 있을 텐데 물론 이제 침샘이 안 나와서 이게 부어있는 상황을 환자가 견뎌야 한다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지금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좀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 저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혹시 빨간 부분에 보형물 넣어서 파란 부분과 높이를 똑같게 만들 수 있나요? 그리고 빨간 부분에도 보형물 환자가 코 수술할 때 넣는 보형물이 최대 높이만큼 높이로 넣을 수 있나요? 뭐 넣을 수야 있겠죠. 근데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높아지고 막대기 코가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아바타 주인공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감당이 안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할 수 있냐 없냐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보면서 괴로울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괴로울 것 같고 어 제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은 고민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쭙고 싶어요. 정말 너무 괴로워서요. 제가 이틀 전에 이마 축소술 했는데 이마 두피 감각 없는 게 너무 괴로워요. 정신적으로 버티지 못할 것 같은데 기다리는 거 말고 빨리 돌아올 수 있는 치료나 방법 없을까요? 정말 괴로워서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알려주세요. 뭐 여기 두피절골하고 이마 거상하고 그러면은 이쪽이 여기가 정수리 부분 여기가 감각이 없거든요. 근데 감각이 없을 때 우리가 간지러운 느낌으로 와서 막 이렇게 막 누르게 되고 두드리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막 이렇게 간지럽고 막 콕콕 찌르고 막 이런 느낌이 막 들면서 사람 되게 신경 예민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기다리는 것 말고는 더 할 게 없어요. 만약에 약간의 도움이 된다면 온찜질 정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긁어도 안 돼요. 모두 다 그래요. 그래서 그 과정을 겪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숨도 막히고 뭐 근질근질하면 미칠 것 같고 조금은 딴 생각하세요. 막 좀 딴 데 가서 막 딴짓하고 막 정신을 딴 데로 파세요. 왜냐면 그렇게 적응하는 거 말고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도움될 게 없고요. 뭐 감각이 없어서 이상 감각 생기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큰 도움은 안 되는데 온찜질하면 조금 나아진다는 분들이 있고요. 머리 감을 거 따뜻하게 물에 머리 감으라는 거 정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샤워하세요. 너무 힘들 때는. 그리고 뭐 조금 너무 괴롭다 그러면은 여기다 아예 보톡스 놔버리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나아진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해 보시고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지켜보시고 견디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틀 전이잖아요. 한 일주일 열흘만 돼도 견디는 경우 많아요. 근데 이 질문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스마스 근막을 펴주는 것과 진피층 도달 중에 근막을 펴주는 게 더 탄력과 리프팅이 좋나요? 스마스 근막을 펴주는 것과 진피층 도달 중에 근막을 펴주는 게 무슨 말이죠? 저 이 말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건 모르겠어요. 질문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서 뭐라 답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PCL로 5mm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적용한 지 5년 지나야 어느 정도 뭐 PCL, HA 요거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5년째 됐고요. 얼마 전에 이 친구 봤어요. 휴학했대요. 그래서 이 자식 왜 휴학했어? 그랬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공부하는 게 힘들어서 휴학했대요. 그래서 봤는데 얼굴은 진짜 좋아졌고요. CT도 뭐 지금 병원 CT로는 찍었고 그 다음에 연말에 올 겨울쯤에 돼 가지고 다시 한번 CT 찍어서 뭐 여러분한테 또 보여주는 기회를 만들어 볼게요. 사실은 6월 달에 지금 두개 안면 학회가 있어서 그 내용으로 조금은 발표를 해보려고 준비를 자료를 만들고 있거든요. 기회가 되면 여러분한테도 같이 보여드릴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10mm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4년 좀 넘었는데 아직 PCL이 다 안 녹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녀석은 언제 다 녹을래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가능은 하다. 근데 참 일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용도 비용이고 환자분도 뭐 그렇고 수술 준비하는 데 너무 좀 고돼요. 그래서 조금 막 권하지는 못하겠어요. 아직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 수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코끝 그대로 두고 이노핀만 실리콘만 이노핏으로 교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코 안쪽 절개로 실리콘 교체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환자분 케이스인지가 더 먼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저렇게 뼈와 사이에 스크류밖에 없는 상황에서 스크류를 제거한다고 했을 때 다시 스크류를 꼭 고정시켜야 하나요? 교근이 떠 있어서 뼈를 움직이게 해서 부러지게 만드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이거는 여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이 체부 쪽에 뼈가 잘 붙어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붙어 있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잘 안 붙어 있다면 그거는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있나 없나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있다, 뭐 없다,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체부가 붙어 있냐, 안 붙었냐가 중요한 거지, 여기가 떨어져 있는데 이 플레이트가 있냐, 없냐는 중요치 않아요. 걸기적거리면 빼버려도 그만이고,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상황에서는 그냥 빼버려라, 이렇게 말을 보통은 하죠. 다시 고정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오히려 다시 고정을 한다면 체부 쪽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저 아치형으로 떠있는 뼈 쪽을 비스듬히 깎아 걸리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약 이미 뼈가 맞닿지 않게 절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플레이트 고정이 안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다면은 뭐 상관은 없는데, 앞에만 잘 붙어 있으면 상관없거든요. 근데 여기를 뭐 다시 고정해야 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떨어져 있더라도 고정을 해야 되죠. 환자분 윗입술이 아랫입술에 비해 유독 튀어나왔는데 돌출입이라서 그런 건가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돌출입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분이 제가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는데 입술에 필러를 좀 맞으셨던 것 같고요. 윗턱이 교합이 이렇게 조금 가 있고, 여기가 조금 거예요. 이렇게 치아 교합이 여기는 조금 앞으로 나와 있고, 상악이 돌출된 형이고 하악이 조금 꺼져 있는 형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입술이 나아 보이는 것도 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댓글 남깁니다. 안면거상 이후 절개 부위에 켈로이드 같은 붉은 자국들이 남아있고 오른쪽 귀 밑 뒤쪽에 침샘이 시작되는 부분도 상처가 있습니다. 주요 증상은 구강건조증, 구강자결감으로 혀가 뜨거워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습니다. 한의원에서는 상열이다. 이게 상열이 뭐죠? 이비인후과에서는 침샘이 잘렸다. 신경과에서는 3차 신경이 아니다. 화병이다? 신경과에서 화병이란 단어를 써요? 여러 병원을 다녀보았고 약물 치료 및 마취제, 스테로이드 등 다양하게 맞았지만 효과가 없어 이런 부작용 치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거상하고 지금 이런 감각 이상이거든요. 이거는 구강건조증은 침샘 손상이고요. 구강자결감은 감각신경 손상이고요. 혀가 뜨거운 것도 3차 신경이에요. 이것도 3차 신경, 3차 신경, 이거는 침샘. 그러니까 지금 이 글만으로 제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뭐 상열이다, 이건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요. 침샘이 잘렸는지는 침샘이 나오는지 검사해보면 알고요. 그 다음에 신경과에서 검사를 했는데 3차 신경이 아니다라고 말했으면, 이거 대학병원 신경과인가요?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화병이라고 말했다면은 조금 고민스러운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글들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환자는 뭔가 증상이 있어서 되게 불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현실에서는요, 사실은 오늘도 그런 환자들, 어젠가도 그런 환자를 만났는데, 환자분이 뭐 이런 얘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굉장히 예민한 분이 계세요. 우리 방송에도 몇 번 왔던 친구예요. 제 블로그에 질문 계속 남겼던 친구. 광대뼈가 입안에서 만져진다. 광대뼈가 부러져서 입안으로 만져진다. 그래서 뭔 소리지? 못 쏘다가 저게 만져지지? 이런 얘기 했던 그런 친구 있었거든요. 어젠가 병원에서 봤어요. 근데 실제로 입안에서 만져져요. 킥광대 받고서는 광대뼈가 부러지면서 밑에 뼈 조각이 조금 튀어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그냥 빼고 끝낼 수도 있고 냅둬도 되는, 그냥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환자분은 감정적인 리액션이 너무 강하고 막 그것 때문에 볼이 처진다는 생각과 막 여러 생각이 있더라고요. 자살 시도도 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겨우 이것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어머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고 환자한테도 그랬고, 아니 뭐 멀쩡한 사람이 나한테 멀리 힘들게 와가지고 거짓말 할 이유는 없잖아요. 환자분은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의학적으로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실제로 내 마음이 증상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환자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미친 사람 취급하냐? 이러면서 이제 막 리액션이 과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힘든데 실제로 매칭은 안 되는데 환자분이 증상이 막 여기저기 이렇게 뭐랄까
좀 인과관계가 없이 벌어지는 경우, 뭐 예를 들면은 뭐 광대뼈를 수술했는데 광대뼈가 내 눈을 밀어가지고 눈 앞쪽에 살이 밀려가지고 안구가 밀려가지고 눈앞에 앞트임한 데가 피가 났다, 찢어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할겠어요. 그렇잖아요. 광대 수술을 했는데 왜 눈 앞트임 수술한 것도 아닌데 눈 앞트임인 여기 부분이 찢어지고 뭐 피가 날 수 있겠어요. 광대 수술했는데. 가만히 있다가 얘가 막 밀어가지고 자고 일어났더니 그렇게 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환자분 그거 사실 인과관계 떨어지고요. 사실 그런 거 상관없고요. 그 환자분이 만든 얘기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 대번 엄청난 반발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상황이면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별거 없죠. 없어요. 구강건조증, 침샘, 자결감, 혀로 가는 3차 신경, 혀가 뜨거워. 이것도 3차 신경.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뭐 글만 보고서 말한다면은 한의사랑 별반 다르지 않겠죠. 검사들을 진행해 보거나 신경과 검사 이런 것들을 받아보시라고 권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채널 통해서 많은 정보 접하고 있습니다. 12년에 광대 수술을 턱끝 수술했고 치과에서 파노라마 18년도에 찍은 것 보았는데 광대뼈 절골한 사이가 벌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경우에도 분류압으로 보아야 하는 걸까요? 시간이 충분히 지났는데도 저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을까요? 불편한 증상은 없으니 분류압인 경우 시간 지나 증상이 생기기도 한다는 얘기 듣고 혹시나 이게 분류압인지 걱정되네요. 그냥 시험 공부하세요. 이분이 댓글에 남겼어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방송을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하고 있다고. 살이 좀 두꺼운 편이라 페임은 더 티가 안 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거 광대 분류압일까요? 이런 질문 하루 일주일에 한 20명 정도한테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여기 벌어져 있기는 해요. 여기 보면 살짝 벌어져 있고요. 왼쪽은 여기는 붙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벌어져 있고요. 지금 여기 플레이트는 부러져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있은 지가 지금 10년 됐어요. 10년 됐어요. 10년. 더 문제 생길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2018년도 얘기고요. 이게 파노라마고 수술 12년도에 했어요. 6년 흘렀거든요. 6년 흘렀는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더 변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정 불안하시면 병원 한번 오셔서 CT 찍어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원장님, 저도 이 수술 너무 받고 싶은데요. 이 흉터가 걱정이 돼요. 모발 이식하면 생착률 떨어진다고 알고 있어서 스포츠 머리 가능할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 몇 번 설명드렸는데 요 정도가 평균적인 결과 정도가 돼요. 이렇게 평균적인 결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정 싫으면 모발 이식하면 돼요. 그럼 모발 이식하신 분도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저는 그렇고요. 음, 뭐 스포츠 머리를 한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절개를 하거든요. 여기. 그래서 스포츠 머리를 이렇게 하면 보이겠죠? 근데 여기를 주로 심으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절골 한다 보시면 돼요. 머리띠 하니까 귀 밑까지는 안 와요. 귀 위로 웬만하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사역 뭐 구강외과에서 받았는데 CT도 다 했는데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 느껴지는 이차각이 생겼습니다. 뼈 자체 크기도 있고 살이나 근육이나 자세히 보지 않을 티는 나지만 만지작거리면 살짝 시림 증상이 있습니다. 시림 증상이 있다. 신경이 노출됐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CT 찍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텐데 2차 각이 문제라기보다는 많이 자르면서 생기는 어떤 신경이 노출됐거나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옆쪽 턱 꺼진 부분 체부 볼륨까지 본시멘트 말고 실리콘 넣을 수 있나요? 실리콘 넣을 수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리콘 재료를 턱에 넣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윤곽수술 후기 중에 수술하고 다음날 출근했다는 후기도 있던데 그게 가능할까요? 네, 광고 글이니까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여기 답을 주셨죠? 절대 불가능이요. 턱끝만 하는 건 모르겠지만 빵빵한 거 2주는 갑니다. 뭐 출근을 했을 수는 있죠. 근데 뭐 혼자서 일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1인 기업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죠. 윤곽 수술하고 다음날 출근했다. 꿈 같은 얘기죠. 근데 실제로 저희 직원 제가 수술했을 때 다음날 출근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 진짜 안 부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해요. 원장님, 광대 수술한 사람 축두근 보톡스 맞으면 광대 수술 부위랑 그 근처 관자놀이 통증 생길 수도 있나요? 이거는 조금 통증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두통에, 편두통에 보톡스 맞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관자놀이를 손으로 누르면 아프고 광대 통증이 온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은 주사 바늘이 멍들어서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드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양악, 윤곽 3종을 한 후 4년이 지나니 아직 20대인데도 불구하고 친구들 모공이 너무 커져요. 모공이 큰 거는 집안 내력이 좀 있어요. 양악이랑 윤곽 3종이랑은 전혀 상관없으니까 볼초짐하고 연관지어서 진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노블캣 발치 교정하면 더 얇아지나요? 발치 교정하면 더 그러니까 노블캣 한다고 많이 얇아지진 않아요. 어느 정도 얇아지는 거는 요 정도는 얇아지는데 뭐 발치 교정하면 더 얇아지냐? 입이 말리는 거예요, 그거는. 입술이 말리는 거지. 이거는 좀 그래요. 처음 봤을 때 입술 근육 쪽에 무슨 수술이 있나 싶었는데 이런 거였네요. 입술 근육에 수술하는 거예요. 네. 너무 얇은 사람은 노블캣에 어차피 해당 사항이 안 돼요. 왜냐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네 가지 조건. 입술이 들려 있어야 된다고. 그 네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입술이 얇은 사람이 입술이 들려 있는 경우는 없거든요. 입술에 필러 맞아야죠. 입술이 얇은 거니까. 원장님, 제가 영상의 4번에 해당하는 사람인데요. 울세라 미리 하고 수술하는 건 도움이 될까요? 원래는 윤곽구 처짐이 오니까 하는 게 맞는 순서라고 그러는데 미리 리프팅 해놓는 거 이거 하지 말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렸는데 드라이하고 목욕탕 가실 거예요? 세수하고 목욕탕 갈 거예요? 화장하고 목욕탕 가나요? 목욕하고 나와서 드라이하고 드라이하고 화장하고 하세요. 순서가 틀려요. 미리 해놓는 건 틀립니다. 알겠죠? 원장님, 저는 턱이 전체적으로 작고 짧은 편인 것 같은데 그래도 앞턱은 튀어나와 있는 편입니다. 작고 턱인데 앞턱은 튀어나왔다. 옆턱 꺼져 있어서 심부볼 라인이 볼록 튀어나와 보이고 턱에 호두주름이 생겨요. 이런 경우 턱끝 전진을 해야 하나요? 글쎄요, 제가 이것만 보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여기는 튀어나오고 여기는 꺼졌다는 말씀 같은데 이것만 보고 제가 판단하진 않아요. 뭐 진피 넣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환자분이 그럴 상황인지를 확인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진단이 우선이지 방법 갖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라. 그리고 진단은 자가 진단하지 마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죠. 정말 대단하신 설명이네요. 그것도 3시간이 넘는 분량으로. 이런 자세하고 특별한 설명 감사합니다. 말초신경 두피 이마 라인이고 축두부 쪽 손상되면 계속 번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손상되고 나면 조금씩 주변에서 도와주면서 좋아지지 더 나빠지지는 대부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근육을 앞쪽에 고정하면 앞턱이 튀어나오니까 턱 뒤에 고정하면은 턱 뒤에 고정하면 여기가 이렇게 늘어지죠. 이거는 원리를 이해하시면 이런 말씀 못 하실 텐데 뼈가 이게 없어져요. 그러면 얘를 여기다 만약에 고정할 수 있다 쳐요. 그럼 여기 있는 살들 다 어디 가나요? 밑으로 다 쳐지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은 상상만 하시고 생각하지 마세요. 턱끝 전진하고 이중턱 근육 묶기를 같이 할 수도 있나요? 뭐 할 수는 있는데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턱끝 전진이라는 거는 근육을 달고 앞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이중턱 근육 묶기까지 할 정도의 필요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굳이 같이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턱이 좀 무턱인데 살이 찌고 나서 얼굴형이 너무 못생겨졌어요. 살찌면 다 못생겨져요. 저랑 아닌가? 살쪄서 예쁜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저랑 비슷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 놓고 봤을 때 이중턱이랑 볼살이 상위 1% 되는 것 같아요. 저보다 이중턱이랑 심부볼 볼살 처진 게 심한 사람은 드문 것 같아요. 이건 왜 이렇게 U자로 축 처지고 이중턱은 진짜 극혐이고 말랐을 땐 오히려 얼굴이 작은 느낌의 턱선도 뚜렷했는데 살찌면서 얼굴이 축 처지고 이중턱도 엄청 도드라지니까 무슨 동네 바보 된 것 같아요. 좀 띠리리해 보이는 이미지라 해나? 원래 무턱이 볼살이랑 이중턱이 남들 대비 많이 도드라져 보이나요? 무턱인 분이 살이 찌면 훨씬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조세호 씨 살찐 느낌이랑 최근에 살 뺀 느낌이랑 보시면 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턱이신 분이 훨씬 적어져요. 살이 찌면 더 얼굴이 뚱뚱해 보여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코수술 광대 절골하고 7일차인데 수술 끝나고 처음 물 마시는데 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거 전신 마취하면서 목에 그 호스 넣잖아요. 그게 걸려서 자극이 되는 경우에 이래요. 그 뒤로 아프다가 기관지염이 심하게 와서 기침을 하면 가래와 피가 섞여 나오는데, 이 피가 섞여 나오는 거는 광대 수술하고서 상악동에 고여있던 피가 나오는 거일 수 있고, 코 수술하고 코 뒤로 넘어갔던 피가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목에서 나오는, 기관지에서 나오는 피는 아니라고 봐요. 피는 넘어가서 섞여서 나오는 거겠죠. 맞아요. 수술 전 CT에서 안 찍었는데 보니까 요즘, 수술 전에 CT 안 찍었는데 보니까 요즘 더 찍던데, 선생님 자꾸 회유하셔서 갑자기 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뭘 알려달라는 거겠죠? CT 찍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맞는 것 같고요. 가래 섞여서 나오는 거는 넘어간 피예요. 원장님, 근데 제가 보기와는 달리 잘 처지는 피부 타입인 것 같아요. 저 광대랑 턱 끝하고 나면 많이 처질까요? 글쎄요. 그렇게 처지는 것 때문에 걱정할 내용은 아니지 않나? 지금 턱이 너무 길어서. 뭐 맨날 같은 얘기 질문 다시 하는 것 같아. 광대는 턱끝 하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뭐 그렇게 광대가 아주 큰 편은 아니어서 그렇게 권하고 싶은 정도는 아니고요. 피부는 그렇게 잘 늘어나고 처진다고 생각 안 해요. 제가 차트를 안 봐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콧대랑 같이 해도 되죠. 근데 콧대를 할 정도였나? 이거 제가 지금 사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다음에 병원으로 한번 전화로 줘서 문의 주시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코 모양이. 턱만 기억나요. 눈 되게 예뻤던 거랑. 이너피 실리콘 보형물이 일반 수자가 실리콘보다 보형 휘면상이 적을까요? 훨씬 적은 것 같아요, 이거는. 휘어지는 거는 훨씬 적은 것 같아요. 결국 윤곽 주사를 반복적으로 맞는다고 그것 때문에 살이 차진다는 건 카더라인 거죠. 그쵸? 카더라죠. 윤곽 주사 중에 지방세포 개수 자체를 줄여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맞아요. 근데 굉장히 부어서 거의 안 써요. 이거 엄청 부어요. 제가 제 배에다 맞아봤던 건데, 이게 뭐였더라, 무슨 헐리우드 유명 배우가 맞았다 그래가지고 유행을 타가지고 내 배에다 놓으면은 내가 또 이 배가 없어질까 싶어가지고 맞았던 게 있거든요. 근데 거의 뭐 못 일어났어요, 침대에서. 옆으로 돌아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 일어나요, 배 아파가지고. 예, 뱃살을 숨기려고 어떻게 좀 맞아보려고 그걸 이제 맞아봤는데, 뭐야, 너무 아파요. 근데 효과도 별로 없어요. 아프기만 더럽게 아프고. 제 배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참고로. 별짓 다 해봤습니다. 뭐, 뱃살 녹인다는 거 주사도 맞아보고요. 뭐, 이렇게 얼리는 거 있죠? 그것도 해봤어요. 효과 없습니다. 굶는 게 최고입니다. 뭐, 주사 맞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유산소하고 굶으세요. 그게 뱃살 줄이는 데는 직방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저도. 제가 전에 앞광대 보형물과 코 사이에 보형물 넣을 수 있냐고 여쭤봤는데요. 병원에서도 비슷한 위치 넣을 수 있냐고 여쭤봤을 때 제가 가리키는 부분이 애매하고 스스로도 잘 모르는 것 같다 더 생각해보라 하셨거든요. 앞광대 보형물 코병물 넣는다면 위치가 정해져 있으니 그 사이에 보형물 넣고 싶다고 한다면 제가 어디를 용기시킬지 설명 필요해 그냥 병원 가면 되나요? 이거 수술 제가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질문 주셨던 거 같은데 아까 그 코 질문 이거잖아요. 이거 아닌가요? 뭐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저 이 수술 안 할 거예요. 제가 못 견뎌요. 아니 병원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저 이 수술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이 얼굴을 제가 만들어 놓고 제가 고개 들고 못 다닐 것 같아서 그래요. 전 이거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안 오셔도 돼요. 제가 안 할 거예요. 수술 후 한 달 내에 CT 찍어서 문제 발견하면 바로 재수술하는 게 좋죠. 문제 생기는 거 따라 다르긴 하지만 바로 해줘야 되는 경우엔 바로 하고요. 근데 재수술을 하는 게 필요하다면 가능한 빨리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케바케예요. 그냥 요건 좀 지켜보면서 좀 더 예민하게 보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다, 이거는 무조건 빨리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달쯤 CT에서 문제가 발견된 경우 3달 뒤 수술을 해야 하나? 이거 아니에요. 3달 동안 기다릴 필요 없고요. 만약에 이게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면 후딱 해야 돼요.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고요. 3달 뒤까지 기다릴 이유는 전혀 없어요. 인터넷에서 수술은 재수술은 최소 6개월, 3개월 이런 얘기 있는데, 뼈 수술은 그런 거 아닙니다. 뼈 상태에 따라 다르고, 수술 내용에 따라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상태에 따라서 바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지켜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피질골 졸고술하고 얼굴이 다시 커졌다는 글을 봤는데 동영상 보고 질문 있습니다. 보니스퍼라는 가골이 생긴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수술한 적 없다 가정하고 평소에 잘 씹지도 않고 저작근을 잘 사용하지 않던 성인이 힘주어서 저작 운동을 수년간 진행하며 저작근이 발달한다면 뼈 모양이 사각으로 변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굉장히 떨어집니다. 약순물이 바위를 뚫는다 그러죠?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걸 영겁의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겁이라는 시간을 쓰잖아요. 약순물 똑똑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게 바위를 뚫는 시간이 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불교에서. 가능은 하죠. 근데 그 정도의 힘과 그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하느냐. 그거는 좀 다른 얘기죠. 긴턱 턱끝 축소 사진 첨부합니다. 현재 다른 수술은 코성형과 모발 이식 생각 중입니다. 긴턱 턱끝 축소, 코성형 모발 이식. 긴턱. 무턱이신데 길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전진이 좀 필요해 보이는 무턱인 것 같고요. 무턱이어서 길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살이 많아서 늘어진 건지 뼈가 긴 건지는 확인해 봐야 되고요. 코 높이는 건 상관없겠고 이마 넓어서 모발 이식하는 것도 상관없겠고요. 지금 이 상태라면 긴 무턱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턱끝 축소하는 게 아니라 전진이 조금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답을 드릴게요. 광대 효과 질문하러 왔습니다. 광대보다 두상이 큰 경우에 얼굴이 작아지는 효과는 없다 하신 것은 이해갑니다. 그런 효과는 못 보더라도 광대를 줄이면 얼굴이 뒤통수에서 앞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므로 밑에서 보았을 때 얼굴이 가로로 퍼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도 해결 가능할까요? 광대 수술로 해결이 안 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 사진에서 퍼지는 느낌을 두 번째 사진처럼 고치고 싶습니다. 카메라 화각 때문에 실물보다는 얼굴이 퍼지는 느낌이 줄고 얼굴 보기 좀 더 줄은 듯해요. 요런 상태라면 광대 할만하죠. 이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이렇게 없으면 안 되고 보통 이제 제가 CT 찍어서 보여드릴 때 요 라인 하고요. 요게 요렇게 떨어지면 좋다라고 얘기를 보통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면은 광대 수술하는 거 도움 되죠.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관자놀이가 꺼져 있고 여기가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요 곡선하고 요 곡선을 보는데 요 곡선이 하나로 만나서 차라리 요렇게 되는 거를 가장 좋다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광대 권할만 합니다. 효과 볼만 하고요. 딸아이 때문에 이런저런 정보 찾다가 완전 영상 보게 됐습니다. 정확하게는 2020년 7월에 큐광대 받았습니다. 정말 많이 부어서 눈 뜨기도 어려울 지경이었고요. 피멍이 들어오고 붓기 가라앉은 얼굴에 살이 붙은 것처럼 어색하고 이상해 보였어요. 어머님이 캐나다에 계시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아이한테 한국에 있다는 것 같아요. 45도 광대인지 역광대인지 약간 줄어 보이는 했는데 여전히 붓기가 있고 근데 제가 이렇게 글로만 써주신 내용을 보고 답을 드리기는 정말 어렵고요. 따님을 병원으로 한번 보내주세요. 그게 그냥 와서 비대면 상담이든 대면 상담이든 제가 보고 어머님이 같이 못 오시니까 차라리 비대면 상담을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러면 사진이랑 CT랑 보고 영상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걸 엄마가 캐나다에서 보시고 아이랑 같이 상의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글만으로는 지금 뼈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머님 마음 이해되거든요. 옆에 못 있어 주니까 지금 많이 걱정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보지 않고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어머님이 영상을 같이 보시는 게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만약에 대면으로 오면은 제가 녹음을 하라고 해서 어머님한테 같이 전달드리라고 할 테니까 그걸 들어보시고 그리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일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먼저 들어요. 별거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떨어져 계시니까 불안한 마음은 이해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네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전에 한국에서 사각턱 턱끝 수술한 곳에서 최근 엑스레이 요청해서 받았어요. 한국 갔을 때 광대 수술도 같이 할 거라고 후회 많이 했었는데 광대가 막 엄청 크진 않은데 그래도 좀 나와 있는 게 거슬리네요. 엑스레이로 봐서 얼굴은 엄청 단두형인데 광대 수술에도 효과가 좋을까요? 광대 수술에서 볼처짐이라는 실보다 득이 많은 케이스면 꼭 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 이 사진 한 장으로 제가 광대 수술을 하냐 마냐 결정하지를 못해요.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것만 보고서는 그냥 한국 사람 광대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보고 광대 수술할래 말래 정할 수는 없고요. 다만 두상은 조금 좌우로 넓구나 이거는 보이고 광대가 그렇게 많이 큰 편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사실 이 엑스레이 하나 갖고서 광대 수술하면 어떻다 뭐 이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피부 두께도 봐야 되고 뼈 형태도 봐야 되고 얼굴 길이도 봐야 되고 관자놀이 꺼졌는지 턱관절 어쩐지 침샘 발달했는지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로 나 광대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광대 수술 결정할 때 고민해야 될 게 제가 어림잡아도 뽑아보니까 한 10개가 넘어요. 그래서 10개 넘어 되는 거를 조금 생각해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병원 한번 비대면이든 대면 상담이든 하고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